안녕하세요. 오늘은 C# 연산자 가운데 가장 자주 쓰지만 그만큼 가장 자주 버그를 만드는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를 다룹니다. 정수 나눗셈에서 소수점이 사라지는 문제부터 나머지 연산의 부호 규칙, 부동소수점과는 비교, 등호 연산자의 오버로딩, 단락평가, 그리고 유니티의 페이크 널까지 인문 개발자가 실무에서 거의 반드시 한 번씩 밟게 되는 함정들을 단순 사용법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IL 명령어 수준에서 함께 추적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C샵의 연산자는 수학 시간에 배운 기호가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특정 IL 명령어 또는 정적 메서드 호출로 바꿔주는 일종의 문법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같은 등호 연산자라도 피연산자의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IL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머리에 새겨두셔도 오늘 다룰 함정의 90%는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A = B라는 한 줄이라도 A와 B가 int 같은 값 타입이면 CEQ라는 단일 IL 명령어로 번역되고 클래스 같은 참조 타입이어도 똑같이 CEQ가 들어가지만 이번엔 객체의 주소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A와 B가 스트링이라면 갑자기 OBEquality라는 점적 메서드 호출로 바뀝니다. 같은 기호인데 IL은 세 가지로 갈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수가 오브젝트로 업캐스팅되는 순간 오버로딩된 등호 연산자는 사라지고 다시 참조 비교로 돌아갑니다. 컴파일 시점에 어떤 정적 타입으로 보이느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오늘 다룰 연산자를 큰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가 여기에 들어가고 결과는 항상 숫자이며 사용자 정의 타입에서 직접 오버로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와 동등 연산자입니다. 등호 2개와 느낌표 등호, 그리고 부등호 4개가 모두 불을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쌍은 반드시 함께 오버로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논리 연산자, 즉 end, or, 그리고 부정 연산자입니다. 모두 불을 다루는데 end와 or는 직접 오버로딩할 수는 없고 뒤에서 다룰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계속 등장할 용어 하나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건 어떤 타입이 자기 자신에 대해 연산자의 동작을 직접 재정의하는 기능입니다. C샵에서는 public static, 오퍼레이터 더하기 같은 형태의 정적 메서드로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 타입의 등호 연산자는 내부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비교하도록 오버로딩 되어 있고 유니티의 벡터3 등호 연산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이 매우 작은지를 비교하도록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호라도 타입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함정을 보겠습니다. 유니티 게임에서 파티 4명이 아이템 10개를 나눈다고 해보죠. 10 나누기 4니까 한 명당 2.5개를 받아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줄에서 쉐어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2입니다. 0.5가 조용히 사라진 거죠. 결과적으로 아이템 2개가 증발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템즈와 플레이어즈가 둘 다 int이기 때문입니다. 정수끼리의 나눗셈은 소수부를 잘라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내림이 아니라 0방향으로 잘라내는 트렁케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 나누기 2는 수학에서 기대하는 -4가 아니라 -3이 됩니다. 이 점은 언어 스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C샵의 정수 나누기는 0쪽으로 버림입니다. 그래서 mass.floor와는 음수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7 나누기 2는 정수 나눗셈으로는 -3이지만 mass.floor에 -3여기로 나누기 2b를 넣으면 -3인가 나옵니다. 음수가 섞일 수 있는 코드라면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네 가지 패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익숙한 정수 나눗셈, 결과는 2입니다. 두 번째 줄은 아이템즈 앞에 더블 캐스트를 붙였습니다. 한쪽이 더블이 되니 부동소수점 나눗셈이 일어나서 정확히 2.5가 나옵니다. 세 번째 줄처럼 플레이어즈 쪽에 캐스트를 붙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줄을 보십시오. 결과 변수만 더블로 바꿨더니 값이 2.0이 됩니다. 0.5가 또 사라진 거죠. 이게 가장 흔히 받는 함정입니다. 아이템즈 나누기 플레이어즈는 두 피연산자가 모두 int이므로 먼저 정수 나눗셈으로 2가 되고 그 결과가 그제서야 더블로 승격됩니다. 핵심은 결과 변수의 타입이 아니라 피연산자 자체에
부동소수점 타입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동작을 IL 수준, 즉 C#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중간 언어 차원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각 산술 연산자가 정수, 체크드 블럭, 부동소수점에서 어떤 IL 명령어로 번역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더하기는 기본적으로 add 명령어로 번역되지만 체크드 블록 안에서는 add vf로 바뀌어 오버플로 C 예외를 던지게 됩니다. 빼기, 곱하기도 같은 패턴으로 섭, o, vf, o, vf가 짝을 이루고 있죠. 나누기는 정수에서 div 또는 div.on, 부동소수점에서도 동일한 div 명령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은 램 또는 램.on입니다. 한 가지 핵심은 첨언 전미사가 붙은 명령어들은 모두 unsigned 타입 전용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같은 add라도 unchecked 빌드와 checked 블록에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표에서 본 내용을 실제 코드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5개의 메서드를 준비했습니다. int divide는 평범한 정수 나눗셈, double divide는 한쪽을 더블로 캐스트한 부동소수점 나눗셈, 리메인더는 나머지 연산입니다. 그리고 unchecked add, gate day, something 덤한탄, 단순히 a 더하기 checked add, day 단은 같은 연산을 체크드 블록 안에 감쌌습니다. 이 5개의 메서드가 IL로는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int divide의 IL부터 보시죠. 6번째 줄과 7번째 줄에서 ld arg 명령어로 인자 A와 B를 스택에 차례로 올립니다. 그리고 8번째 줄, 바로 div 명령어 한 줄로 나눗셈이 끝납니다. 피연산자가 int 32이므로 이 div는 정수 나눗셈이고 소수분은 그대로 잘려나갑니다. 정말 단순하죠? 이번엔 더블 디바이드의 IL입니다. 20번째 줄을 보시면 A를 스택에 올리자마자 conv, r8이라는 변환 명령어가 끼어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적은 더블 캐스트의 IL 번역입니다. r8은 64비트 실수, 즉 더블을 의미합니다. 22번째 줄에서는 B도 마찬가지로 conv, r8로 승격되고 23번째 줄의 div는 이제 두 피연산자가 모두 더블이므로 부동소수점 나눗셈이 됩니다. 즉, 한 줄짜리 C# 코드에서 캐스트 위치가 IL 명령어의 순서를 바꾸고 결국 결과까지 바꾸는 겁니다. 유니티 스택 계산에서 플로트 커런트 HP 나누기 맥스 HP처럼 캐스트 위치를 헷갈리면 비율이 항상 0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IL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iv 명령어는 같은 글자라도 스택에 올라온 피연산자가 int 32이면 정수 나눗셈, 플로트 64이면 부동소수점 나눗셈으로 동작합니다. 결과,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째, 더블 디바이드에서 본 것처럼 conv, r8 변환 명령어가 div 앞에 붙어야만 부동소수점 나눗셈이 됩니다. 캐스트 위치가 IL의 순서를 바꾸고 결과를 바꿉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냥 add와 add povf는 IL 텍스트로는 단 4글자 차이지만 런타임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체크드 블록은 IL을 add.ovf로 바꿔 오버플로우 C, 오버플로우 익셉션을 던집니다. 유니티 모바일 빌드의 IL2CPP는 이걸 C++ 코드의 오버플로우 체크로 번역하기 때문에 맵프레임도는 업데이트 핫패스에 체크드를 남발하면 분기 예측 실패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골드나 경험치 같은 누적값 n은 일부러 체크드를 걸어두면 오버플로우 버그가 조용히 묻히지 않고 곧바로 예외로 폭파되니 더 안전합니다. 이번엔 등호 연산자가 타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int, equals는 두 정수를 비교하고 string equals는 두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오브젝트 박싱 equals는 일부러 정수일을 2번 오브젝트 변수에 담은 다음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등호 2개 기호가 들어있는데 IL은 어떻게 갈라지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정수 비교 int equals입니다. 5번째 줄을 보시면 두 인자를 스택에 올린 뒤 CQ라는 IL 명령어 단 한 줄로 비교가 끝납니다. 메서드 호출도 가상 디스패치도 없이 CPU 명령어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극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스트링 equals는 완전히 다릅니다. 14번째 줄과 15번째 줄을 보세요. CQ가 아니라 콜 명령어로 op equality라는 정적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컴파일 시점에 피연산자가 스트링으로 보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스트링 타입이 미리 정의해둔 등호 오버로드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IL을 만들어준 겁니다. 내부 구현은 문자열 글자 하나하나를 오디널 방식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같다를 판별해줍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오브젝트 박싱 equals입니다. 24번째 줄을 보시죠.
정수위를 오브젝트 변수에 담는 평범한 코드 한 줄이 IL에서는 박스 명령어로 번역됩니다. 박스는 값 타입을 힙에 새로 할당된 박스 객체에 포장한다는 뜻입니다. 27번째 줄에서도 똑같이 또 한 번 박스가 일어나고 결국 박스 A와 박스 B라는 별개의 두 입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1번째 줄, 비교 자체는 다시 CQ입니다. 그런데 이번 CQ는 박스 A와 박스 B라는 두 입 객체의 주소를 비교합니다. 두 박스는 서로 다른 곳에 할당된 별개의 객체이므로 결과는 항상 폴스입니다. 똑같이 1인데도 박싱된 오브젝트끼리는 절대 같다고 판정되지 않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박싱된 값 타입의 등호 트랩입니다. 이번 IL의 분석 포인트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트끼리의 등호 비교는 CQ 명령어 하나로 끝나는 가장 빠른 형태입니다. 호출 비용도 가상 디스패치도 없습니다. 둘째, 스트링끼리의 등호 비교는 콜로 정적 메서드 오브 이퀄리티를 호출합니다. 컴파일 시점에 피연산자가 스트링으로 보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 호출로 치환해주는 거고, 내부에서는 문자 단위 비교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박싱된 오브젝트끼리의 등호 비교는 참조 비교로 떨어집니다. 오브젝트 변수에 int를 담는 순간 박스 명령어가 들어가 매번 새 입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후 CQs는 그 박스 객체들의 주소를 비교하므로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에서 오브젝트 파라미터를 받는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int body를 넣으면 매 프레임마다 박싱이 일어나 GC 스파이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단락평가, 즉 쇼트 서킷 이밸류에이션 이야기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긴 두 메서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줄 쇼트 서킷은 흔히 쓰는 엔드를 사용하고 두 번째 줄 풀 이벨은 엔드 한 개만 사용합니다. 글자 한 개 차이인데 IL과 런타임 동작은 완전히 갈립니다. 이게 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의 단골 원인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쇼트 서킷의 IL입니다. 네 번째 줄에 BR false라는 분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S를 스택에 올린 뒤 만약 그 값이 false, 즉 여기서는 널이라면 곧바로 IL 밑줄 000F로 점프해버립니다. 점프해서 도착하는 곳이 10번째 줄이고 거기서는 단순히 0즉 false를 스택에 올리고 끝납니다. 다시 말해 S마르카 널이면 오른쪽 식인 S마르카 0보다 큰지 자체를 아예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째 줄의 CGT 비교는 S가 널일 때는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단락평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풀리벨은 정반대입니다. 19번째 줄에서 CGT on으로 S가 널이 아닌지 한번 계산해 두기는 하는데 그 결과로 분기를 하지 않습니다. 21번째와 22번째 줄에서 곧바로 콜버트로 s.roughings 를 호출해버리죠. 콜버트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수신자 객체가 널인지 CLR이 검사하는 명령어인데 S가 널이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25번째 줄의 ended whole는 양쪽 결과를 비트 단위로 합치는 명령어인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즉 end 한 개를 쓰는 순간 단락평가의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단락평가 IL의 분석 포인트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end는 BR false라는 분기 명령어로 구현됩니다. 왼쪽이 false인 순간 곧바로 점프해서 오른쪽 식 자체를 건너뛰기 때문에 SC리어스 X점 이럴랭스 호출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end 한 개는 분기 없이 양쪽을 먼저 계산한 뒤 비트 end 명령어로 합칩니다. 그래서 왼쪽 조건이 거짓이라도 오른쪽의 콜버트가 무조건 실행되고 거기서 예외가 터집니다. 비트 연산자를 쓰는 순간 단락평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셋째, 핵심 메커니즘인 콜버트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수신자가 널인지 CLR 차원에서 검사하는 명령어입니다. 널이면 그 자리에서 NR이가 던져지는데 C샵의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은 대부분 콜버트로 컴파일되기 때문에 end 한 개와 만나면 NR이가 사실상 결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before와 after 패턴으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10가지 함정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정수 나눗셈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HP바를 비율로 표시하는 흔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줄의 before 코드는 current HP와 max HP 스스로가 둘 다 int인 상태에서 정수 나눗셈을 한 뒤 결과만 플로트로 바꿉니다. current HP가 30, max HP가 100이면 결과는 0입니다. 그러면 HP바가 항상 0% 또는 100%만 보이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줄의 after처럼
current HP 앞에 플로트캐스트를 붙이면 비로소 실제 비율 0.32 나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나머지 연산자의 부호 규칙입니다. 첫 번째 줄의 비포 코드는 그냥 i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i가 음수일 수 있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len-10은 9가 아니라 -1, 2 나옵니다. C샵의 나머지 연산자는 결과의 부호를 피재수, 즉 왼쪽 피연산자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형 배열이나 링 버퍼의 인덱스로 쓰면 곧바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 터집니다. 네 번째 줄의 애프터처럼 일단 한번 나머지를 구한 뒤 n을 더한 뒤 다시 한번 나머지를 구하면 항상 0부터 n 미만의 범위로 떨어집니다.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인덱스는 예외 없이 패턴을 씁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부동소수점 비교에 등호 2개를 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적힌 그대로 0.1 더하기 0.2의 결과는 정확한 0.3이 아니라 0.30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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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입니다. 그래서 if 안의 조건은 우리 기대와 달리 false가 나옵니다. 부동소수점은 본질적으로 근사값이기 때문에 등호 2개로 비교하면 거의 항상 어긋납니다. 네 번째 줄의 애프터처럼 두 값의 차이가 충분히 작은 엡실론보다 작은지 확인하는 니얼리 이퀄즈 같은 헬퍼를 만들어서 쓰는 게 정석입니다. 유니티의 단일 플로트 비교라면 massf.approximately도 선택지지만 0 근처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동작하니 도메인에 맞게 엡실론을 직접 정하는 편이 더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nen 탐지입니다. 우선 nen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nen은 not a number의 약자로 0.0 나누기 0.02나 음수의 제곱근처럼 정의되지 않은 실수 연산 결과를 표현하는 특별한 값입니다. IEEE 754라는 부동소수점 규격이 강제로 정해둔 규칙이 하나 있는데 nen과 무엇이든 비교하면 등호 2개, 부등호 모두 false가 나오고 유일하게 느낌표 등호만 true가 됩니다. 이 규칙 때문에 평범한 비교로는 nen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줄의 before처럼 value가 더블점 nen인지 등호 2개로 비교하면 value가 진짜 nen이라도 결과는 항상 false입니다. handlen은 절대로 호출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의 애프터처럼 반드시 더블점 이즈는 같은 전용 메서드를 써야 nen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보너스 팁을 드리면 x가 자기 자신과 다르다. 즉 x 느낌표 등호 x가 true라면 x는 nen입니다. 한 줄짜리 트릭이지만 가독성을 위해서는 isnen 메서드를 권장합니다. 유니티에서는 네트워크로 받은 위치값 같은 데서는 이 흘러들어와 조용히 퍼지는 경우가 있으니 외부에서 들어온 부동소수점은 항상 isnen으로 한번 검증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박싱된 값 타입의 등호 트랩입니다.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before 코드를 보면 publish 메서드가 두 페이로드를 오브젝트로 받습니다. 흔히 보는 이벤트 버스 같은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int를 넣고 등호 2개로 비교하면 앞서 IL에서 본 것처럼 매번 새로 박싱이 일어나서 결과는 늘 false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줄과 열 번째 줄의 애프터 패턴은 메서드를 제네릭으로 만들고 I, eKT 제약을 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IL 수준에서 constrained라는 접두사가 붙은 메서드 호출로 번역되어 int 같은 값 타입은 박싱 없이 직접 equals를 호출하게 됩니다. 제네릭으로 못 빼는 상황이라면 equality comparer t.default.equals를 쓰는 것도 좋은 차선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자열 비교에서 ordinals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의 before처럼 toUpper로 대문자로 만든 뒤 등호 2개로 비교하는 패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toUpper가 호출될 때마다 새 문자열을 힙에 할당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현재 컬처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어 로케일에서는 I와 I의 대문자 변환 규칙이 우리가 아는 영어와 달라서 같은 글자가 같지 않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의 애프터처럼 string.equals의 ordinal ignore case 옵션을 명시하면 바이트 단위로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비교됩니다. 게임 안에서도 업데이트 루프에서 태그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등호 2개 대신 게임 오브젝트.compare 태그를 쓰는 게 좋은데 이건 내부에서 해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 방금 등장한 스트링 컴패리슨이라는 열거형도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ordinal과 ordinal ignore case는 바이트 단위로 비교하므로 빠르고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반면 current culture나 invariant culture는 언어 규칙을 따져서 비교하기 때문에 정렬이나 UI 표시처럼 사람이 읽는 텍스트에 적합합니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쓰는 식별자, 그러니까 파일 경로, JSON 키, HTTP 헤더, 태그 문자열 같은 것들은 예외 없이
오디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7번째 함정은 앞에서 IL로 다뤘던 단락평가 사고를 실무 코드에서 다시 보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줄의 before는 유저가 널 인지 검사하면서도 and 한 개를 썼습니다. 우리는 IL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이 코드는 유저가 널일 때도 user.name에 무조건 접근하기 때문에 첫 로그인 사용자에게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안깁니다. 네 번째 줄의 after는 글자 한 개만 더 붙은 end입니다. 이 한 개 차이가 br false 분기로 컴파일되어 유저가 널일 때 오른쪽 식을 통째로 건너뛰게 만듭니다. 양쪽 식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특수한 부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불, and 한 개 또는 or 한 개를 쓸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8번째 함정은 연산자 우선순위와 숫자 승격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줄의 before를 보세요. max가 int, max value인 상태에서 max 더하기 1L을 평가합니다. 더하기 연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가되므로 먼저 max 더하기 max가 일어나는데 이건 두 피연산자가 모두 int입니다. 이 시점에서 롱으로 승격되기 전에 이미 int의 범위를 넘어 오버플로가 발생하고 결과는 -1가 됩니다. 그런다 1L 더해서 롱으로 승격하면 -1, 이 결과로 떨어지죠. 7번째 줄의 after는 1L 일부러 가운데 끼워 넣었습니다. max 더하기 1L 때문에 롱으로 먼저 승격되고 이후에 max도 자연스럽게 롱으로 끌려 올라가 오버플로 없이 정확히 약 42억의 값이 나옵니다. 큰 숫자를 다룰 때는 단순히 우선순위만 보지 말고 어떤 리퍼럴이 어디서 승격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9번째는 짧지만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수학 시간에 0 작거나 같음 x 작거나 같음 10 같은 표기법을 쓰셨을 텐데요. C샵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두 번째 줄의 before 코드는 컴파일 에러입니다. 0 작음 x가 먼저 평가되어 불이 되는데 그 불에 다시 작음 10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 줄의 after처럼 end로 두 조건을 명시적으로 이어줘야 합니다. C샵9부터는 이지 패턴을 활용해 이지 크거나 같음 0 and 작음 10 같은 형태도 가능한데 가독성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됩니다. 10번째 함정은 사용자 정의 타입의 등호 연산자만 오버로드하는 경우입니다. 값 동등성, 즉 같은 좌표면 같은 객체로 취급하고 싶다면 등호 연산자 하나만 손대서는 안 됩니다. equals 메서드와 get 해시 코드까지 한꺼번에 오버라이드해야 해시셋이나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같은 좌표가 중복 감지에 걸리지 않거나 딕셔너리 키가 어긋나는 미묘한 버그가 발생합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before 클래스 코드는 등호 연산자만 오버로드하고 equals와 get 해시 코드는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8번째 줄 주석처럼 해시셋 같은 좌표를 넣어도 중복 감지에 실패합니다. 10번째 줄과 12번째 줄의 after는 동일한 의도를 record로 한 줄에 표현합니다. record 키워드 하나면 컴파일러가 of equality,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까지 알아서 합성해주기 때문에 보일러플레이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값 동등성이 필요한 사용자 정의 타입은 가능하면 record부터 고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유니티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고유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페이크 널입니다. 유니티의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 즉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모노비헤이비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부모 클래스인데요. 이 타입은 C샵의 관리 힙에 존재하는 래퍼 객체와 C++ 엔진 쪽의 네이티브 객체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트로이를 호출하면 네이티브 쪽은 즉시 파괴되지만 C샵 쪽 래퍼 객체는 GC가 다음에 수거할 때까지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어긋난 상태가 바로 페이크 널이고 그 결과 등호 두 개로 널 비교한 결과와 is 널로 비교한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C샵 관리 힙입니다. 디스트로이가 호출된 뒤에도 게임 오브젝트 래퍼 인스턴스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내부의 M, 밑줄 캐시드 PTR라는 엔진 포인터가 0으로 끊겨 있습니다. 오른쪽 네이티브 힙은 이미 메모리가 해제된 상태죠. 이 상황에서 등호 두 개로 지오가 널인지 묻는 코드는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 가 오버로드해둔 이퀄리티 가 네이티브 쪽 파괴 여부까지 같이 검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true for 어디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is 널이나 널, 조건부 연산자, 널 병합 연산자는 언어 차원의 널 검사이기 때문에 래퍼 참조만 보고 그 참조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false를 돌려줍니다. 그 결과 죽은 객체에 접근해서 missing reference exception이 터지게 됩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7번째 줄에서 일정 조건일 때 enemy를 destroy 합니다. 그런데 9번째와 10번째 줄 주석처럼 11번째 줄에서 안전하게 보이는 널 조건부 연산자로 enemy의 set active 그런데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fake 널 상태일 때의 코드가 is null 체크를 통과해 그대로 set active를 호출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파괴된 네이티브 객체에 접근해 missing reference exception이 터집니다. 13번째와 14번째 줄도 같은 문제입니다. 널 병합 연산자 역시 fake 널을 감지하지 못하고 타깃에는 이미 죽은 에너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16번째 줄부터의 애프터가 정답입니다.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 파생 타입에는 예외 없이 등호 2개와 느낌표 등호를 직접 써야 합니다. 17번째 줄처럼 if enemy 느낌표 등호 널로 검사하면 유니티가 오버로드한 옵 이퀄리티가 호출되어 페이크 널까지 정확히 잡아줍니다. 18번째 줄도 같은 패턴으로 사망 연산자를 써서 폴백 처리를 합니다. 규칙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 n은 널 조건부 연산자, 널 병합 연산자, is null, is not null을 쓰지 않는다 cal, 순수 C샵 객체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이 한 가지 규칙만 지켜도 페이크 널 관련 버그는 거의 사라집니다. 두 번째 유니티 함정은 벡터3의 등호 2개가 단순한 좌표 일치 비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번째와 9번째 줄 주석에 적혀있듯 큰 좌표에서는 플로트의 정밀도 단위, 즉 ULP가 커지기 때문에 거의 같은 두 점이 다르다고 판정되거나 반대로 꽤 떨어진 두 점이 같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줄은 좌표가 10만에 가까운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비교입니다. 13번째 줄의 애프터 에로는 두 벡터의 차이를 스퀘어 매그니튜드로 구해 도메인에 맞는 임계값과 비교합니다. 벡터3A 내장 등호 연산자는 내부적으로 스퀘어 매그니튜드가 약 1-10보다 작은지 비교하는데 오픈월드의 먼 좌표에서는 이 임계값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핫패스에서는 스퀘어 매그니튜드 비교를 명시적으로 쓰는 편이 더 정확하고 디스턴스보다 빠르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유니티 함정은 태그 비교입니다. 6번째 줄의 비포처럼 hit.game 오브젝트.태그 등호 2개 enemy라고 비교하는 건 맵프레임 도는 업데이트 안에서는 위험합니다. 태그라는 게터는 상황에 따라 새 문자열을 할당하기 때문에 GC에 부담을 주고 그 뒤에 등호 2개는 스트링 오브 이퀄리티 호출입니다. 9번째 줄의 애프터처럼 컴페어 태그를 쓰면 엔진 내부에서 미리 등록된 태그 아이디끼리의 해시 비교만 일어나서 할당이 거의 없고 더 빠릅니다. 업데이트 루프의 태그 비교는 예외 없이 컴페어 태그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니티 함정은 sf.approximately가 0 근처에서 매우 엄격하게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0.00000000001 과 0.000000002 처럼 절대값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두 값을 massf.approximately로 비교하면 결과가 false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massf.approximately가 두 값 중 큰 쪽의 크기에 비례한 엡실론 틀을 쓰기 때문입니다. 두 값이 모두 0 근처면 그 비례 엡실론 자체가 매우 작아져서 비교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물리 엔진이나 애니메이션처럼 0 근처 값을 자주 다루는 코드에서는 0.001 정도의 도메인 고정 엡실론을 쓰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번엔 C샵 버전별로 연산자 주변 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짧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C샵 7.2인 파라미터입니다. 두 번째 줄의 비포는 벡터3 2개를 값으로 받아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벡터3는 12바이트 짜리 스트럭트이고 매트릭스 4x4 같은 건 64바이트입니다. 매 호출마다 이걸 복사하면 핫패스에서는 무시 못할 비용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애프터는 파라미터 앞에인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그럼 IL 수준에서 값 복사 대신 주소 전달이 일어나서 복사 비용이 사라집니다. 큰 스트럭트를 비교하는 함수에서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C샵 9.0부터 등장한 레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의 비포 클래스 코드, 능합 동등성을 직접 구현한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equals override, 10번째 줄의 get 해시 코드, 11번째 줄의 등호 연산자 오버로드까지 같은 의도를 표현하는데 클래스 본문이 13줄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16번째 줄의 애프터를 보세요. 레코드 코드 xy 단 한 줄이면 컴파일러가 of equality, equals, get 해시 코드, toString까지 알아서 합성해줍니다. C샵 10부터는 레코드 스트럭트 로캅 타입 버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가 거의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C샵 11의 제네릭 매스입니다. 두 번째 줄의 before, 니는 제네릭 t끼리 비교하려고 equals testops를 쓰는데 t가 값 타입이라도 팍싱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코드입니다.
5번째 줄과 6번째 줄의 after는 I equality operators라는 정적 추상 연산자 인터페이스를 제약으로 걸어두고 6번째 줄에서 직접 등호 2개로 비교합니다. 컴파일러가 T의 등호 연산자를 정적 디스패치로 호출해주기 때문에 박싱이 없습니다. 게임 로직에서 자주 쓸 일은 많지 않지만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은 같은 C#11의 사용자 정의 체크드 연산자입니다. 네 번째 줄에는 평범한 더하기 연산자가 5번째와 6번째 줄에는 오퍼레이터 체크드로 시작하는 별도의 오버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 코드에서 스코어 2개를 더하면 네 번째 줄에 오버로드가 호출되어 오버플로 시 레버라운드가 발생하지만 체크드 블럭 안에서 더하면 5번째 줄에 오버로드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오버플로 시 오버플로 익셉션이 던져집니다. 이 기능 덕분에 우리가 직접 만든 타입에서도 언체크드 핫패스와 체크드 안전 경로를 깔끔하게 분리해둘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다룬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의 함정을 IL 수준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산자는 기호가 아니라 IL 명령어의 별칭이다. 타입이 바뀌면 IL이 바뀌고 IL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